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지도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나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차갑게 변해버린 경험. 어제는 나를 하늘 끝까지 올려주다가도 오늘은 땅 끝까지 끌어내리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행동의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성격 유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기만 해도 그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듯 울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다가도 이내 관계를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반응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교묘하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꾸미거나 혹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나게 한 당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쉴 새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관계 초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강도는 더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열정,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들의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에게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급격한 감정의 순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느리고 꾸준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향했던 뜨거운 이상화와 사랑폭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비난,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예전의 따뜻하고 애정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형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세심하게 구축한 자아상에 매우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오해받는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여 외부의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도 곧 나를 떠나겠지라는 자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로 이어져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들의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의 귀에는 모든 말이 배신과 공격, 그리고 버림받음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 심지어 침묵까지도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모든 것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나 친구가 아닌 적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들은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 능력은 사실상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정서적 교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흉내내는 전략적인 모방일 뿐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 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자아와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난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길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행동의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들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는 어김없이 당신의 잘못으로 되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추고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녀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동기를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지도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나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차갑게 변해버린 경험. 어제는 나를 하늘 끝까지 올려주다가도 오늘은 땅 끝까지 끌어내리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행동의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성격 유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기만 해도 그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듯 울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다가도 이내 관계를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반응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교묘하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꾸미거나 혹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나게 한 당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쉴 새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관계 초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강도는 더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열정,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들의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에게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급격한 감정의 순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느리고 꾸준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향했던 뜨거운 이상화와 사랑폭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비난,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예전의 따뜻하고 애정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형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세심하게 구축한 자아상에 매우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오해받는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여
외부의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도 곧 나를 떠나겠지라는 자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로 이어져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들의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의 귀에는 모든 말이 배신과 공격, 그리고 버림받음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 심지어 침묵까지도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모든 것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나 친구가 아닌 적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들은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 능력은 사실상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정서적 교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흉내내는 전략적인 모방일 뿐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 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자아와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난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길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행동의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들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는 어김없이 당신의 잘못으로 되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추고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녀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동기를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지도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나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차갑게 변해버린 경험. 어제는 나를 하늘 끝까지 올려주다가도 오늘은 땅 끝까지 끌어내리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행동의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성격 유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기만 해도 그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듯 울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다가도 이내 관계를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반응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교묘하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꾸미거나 혹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나게 한 당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쉴 새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관계 초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강도는 더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열정,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들의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에게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급격한 감정의 순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느리고 꾸준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향했던 뜨거운 이상화와 사랑폭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비난,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예전의 따뜻하고 애정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형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세심하게 구축한 자아상에 매우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오해받는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여 외부의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도 곧 나를 떠나겠지라는 자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로 이어져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들의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의 귀에는 모든 말이 배신과 공격, 그리고 버림받음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 심지어 침묵까지도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모든 것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나 친구가 아닌 적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들은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 능력은 사실상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정서적 교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흉내내는 전략적인 모방일 뿐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 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자아와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난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길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행동의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들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는 어김없이 당신의 잘못으로 되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추고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녀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동기를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지도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나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차갑게 변해버린 경험. 어제는 나를 하늘 끝까지 올려주다가도 오늘은 땅 끝까지 끌어내리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행동의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성격 유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기만 해도 그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듯 울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다가도 이내 관계를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반응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교묘하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꾸미거나 혹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나게 한 당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쉴 새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관계 초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강도는 더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열정,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들의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에게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급격한 감정의 순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느리고 꾸준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향했던 뜨거운 이상화와 사랑폭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비난,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예전의 따뜻하고 애정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형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세심하게 구축한 자아상에 매우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희생적인 어머니, 오해받는 천재,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피해자와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매우 견고하여 외부의 어떤 피드백이나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극심한 방어적 태도로 맞섭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판이나 피드백을 내면화하여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도 곧 나를 떠나겠지라는 자기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로 이어져 용서를 구걸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공감 능력과 소통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정서적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듯 그들의 공감 능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경계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면서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의 귀에는 모든 말이 배신과 공격, 그리고 버림받음의 신호로 들립니다. 그 순간의 대화는 마치 당신이 피고인이 된 재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 심지어 침묵까지도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예곡됩니다. 모든 것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파트너나 친구가 아닌 적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들은 종종 극심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때로는 절박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 초기에 당신이 느꼈던 깊은 공감 능력은 사실상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정서적 교감이 아닌 인지적 공감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흉내내는 전략적인 모방일 뿐 마음을 나누는 경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은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계산적이고 처벌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처 주고 통제하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자아와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부인하고 공격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비난받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과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5번째 차이점은 이중잣대의 근원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중잣대는 주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자신을 안심시켜 주길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감정이 격해져서 어쩔 수 없었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행동의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잣대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특권 의식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 끊임없는 찬사, 그리고 막대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항상 하는 행동을 가지고 당신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킬 필요가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당신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상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교묘하게 심어줍니다. 그들의 실수는 축소되거나 부인되며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는 어김없이 당신의 잘못으로 되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잣대는 당신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극적인 감정 폭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고 맞추고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녀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동기를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지도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 나를 세상 전부인 것처럼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차갑게 변해버린 경험. 어제는 나를 하늘 끝까지 올려주다가도 오늘은 땅 끝까지 끌어내리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관계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너무나도 흡사하여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행동의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성격 유형,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차이점 5가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핵심적인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받음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문자 메시지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기만 해도 그들의 신경계에는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포가 시작되면 감정의 소용돌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갑자기 무너지듯 울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다가도 이내 관계를 망쳐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반응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공황 상태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버림받는 것보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완벽하고 친절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합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고 냉담해지거나 교묘하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꾸미거나 혹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나게 한 당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두 유형 모두 상대를 조종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양상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쉴 새 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관계 초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강도는 더 격렬해집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자 전부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압도적인 사랑과 열정,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당신을 끌어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이상화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적인 패턴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관계 초기에는 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교감, 끊임없는 칭찬과 찬사, 완벽한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들의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에게는 경계선 성격장애처럼 급격한 감정의 순환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느리고 꾸준한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향했던 뜨거운 이상화와 사랑폭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비난, 실망, 그리고 경멸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예전의 따뜻하고 애정 넘치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아상의 형태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 목표, 가치관, 그리고 스스로를 보는 방식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순간